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전 12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은 뉴스가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짧고 굵게 오늘 어떤 비트코인 뉴스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재도전이라는 기사네요.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ETF는 2019년 비트와이즈가 신청했던 비트코인 ETF를 기반으로 하며 승인 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ETF는 하나의 투자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펀딩 회사들이 있죠. 비트와이즈도 하나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품을 하나 만드는데 이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SEC에서 허가를 해줘야지 그걸 바로 증권 거래소에서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런 ETF로 신청서를 내면은 SEC에서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ETF가 다들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현재 한 40개, 50개가 되는 ETF가 이미 SAC에 신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SAC에서 단 하나의 상품도 승인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승인할 거다라는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ETF가 뭐 승인됐다 안 했다가 한 건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어떤 ETF가 승인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죽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가 아니라 그럼 다음 대기하고 있는 다른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날 때 어떻게 하냐, 신청서에 할 때 기반 승인 요건들이 있잖아요. 승인 요건들을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승인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안 그래 지금 18일 날쯤에 ETF 뭐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몇몇 유튜버들이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18일 날에 ETF가 승인이 안 돼도요. 그 다음에 계속 준비되고 있는 줄줄이 사탕으로 ETF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날 승인이 안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8일이 디데이네 그날만 승인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네 어쩌냐 막 얘기 나오는데요. 그냥 무시하세요. ETF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1.65 테더가 뭐 FTX에서 임명으로 뭐 개인 계좌로 이체가 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제 찌라시가 있습니다. 이 코인 투자자들한테 오는 찌라시가 뭐 해외에서 나오는 찌라시들이에요. 이 찌라시가 뭐냐면 ETF가 이번에 승인이 될 거다. 네, 승인이 되는데 ETF가 승인을 된다는 게 이미 소문이 다 퍼졌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몇몇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얼마 전에 봤죠. 5분 동안에 2조 가량의 비트코인을 그냥 시장가로 매집해버리는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매집을 시장가로 긁을 정도면은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가 지금 내용이 흐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SEC에서 승인하는 건 뉴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이래.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부적 거래라고 해가지고 질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법으로는 현재로서 합법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미리 내부자들이 미리 정보 알아서 미리 선매수해도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거래소, 코인베이스나 FTX나 뭐 이런 거래소가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 예.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현재 매집하고 있는 이 자료들,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FTX라든지 코인베이스 같은 데는 그 비트코인의 물량이 거의 없는데 바이낸스라든지 비트파이넥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량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쪽에서 거래량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좀 지켜봐야 돼요. 이건 찌라시 얘기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오로라 1200만 달러 투자 뭐 이렇게 계속 관련된 플랫폼들에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 NBA 선수 제일런 로즈가요. 네,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한 뒤 투자할 수도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제일런 로즈도요. 암호화폐 그냥 투자 안 하고요. 공부하고 투자한대요. 여러분도 제발 공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브릿지 락업 예측은 183억이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물량이에요. 여기도 나오죠. 자포에서 바이낸스로 물량이 이동되고 있다. 뭐 지금 아무튼 여러분 물밑 바닥에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뭔가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뭔지 모르는데요. 지금 밑에가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뭔가가 지금 밑에서 비트코인을 이 집값 갔다가 저 집값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뭔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전곡점에 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4억 자산 보유 자산 운용사 대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수 금은 무가치 세계적인 투자자 페리 스털링 히트 최고 경영자가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며 매수한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말했다.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죠. 두 암호화폐 중에는 이더리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튼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44억 달러겠죠? 이거 44억이면 나보다도 없는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나오죠. 네, 일본 거래에서 비트플라이어 일종 금융상품 라이센서 취득을 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이 코인판에 여러분 정말 큰 손은요. 중국도 있지만 일본도 엄청난 큰 손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일본이 너무 조용했어요. 이 코인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 너무 조용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부터도 일본 쪽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일본 쪽이 지금 꿈틀꿈틀합니다. 여러분. 일본 자금은 여러분 무시 못해. 엄청 커요. 일본 측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쪽도 지금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미는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미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넴 아니고요. 사실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거의 일본에서 다 키운 코인이고요. 에이다의 뭐 거의 모든 대부분의 물량들을 일본 투자자들 거의 다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일본 쪽에서 물량 엄청나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들고 있죠. 이런 코인들 좀 아무래도 일본 메타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볼 만해요. 네, 크립토컨트 대표 고래들 오늘 186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밑바닥에서 코인들끼리 해서 이동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동이.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뭐냐면은 코인의 이동이거든요. 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자금이 옮기는 건 오늘 하루에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재정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요. 돈도 많이 상당히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이 주경 대표도 고래들의 움직임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소리.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자꾸 밑에서 뭔가 파닥파닥거리는지 지금. 아무튼 지금 엄청나게 파닥파닥거립니다 지금. 네,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총가치 25억 달러 육박했다. 예. 여러분 결국은 이 코인판에서 현재 가장 큰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머슬러죠. 머슬러래. 머스크죠. 예. 그리고 테슬라는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이고요. 그런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25억 달러 넘겼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요. 이런 큰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으면요. 본인들의 힘으로도 가격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본인 그래 쉽게 말해서 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D가 빵빵합니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북미 월간 암호화폐 거래량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1000% 증가했다. 디파이 수요 증가가 영향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많은 뭐 상품들 많이 이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하나로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 이 암호화폐를 최종적으로 다 끌고 갈 거는 디파이 사업이라고 합니다. 디파이 사업. 디파이 사업은 뭐냐면요. 금융사업이에요. 금융사업.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남한테 빌려주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누구한테 이거 내가 가진 거를 뭐 투자를 했다가 뺐다 뭐 교환도 했다 하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금융권은요. 이자를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서 우리가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은행에다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요 돈놀이를 할 수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개인들이 돈놀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바로 그 은행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은행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은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서 디파이를 통해서 은행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디파이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차이는 은행 것은 우리 현금으로 하는 거고 디파이는 코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코인이 지금 현금의 가치,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디파이 산업은요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파이가 앞으로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융 서비스는요 여러분 한정된 사람들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본인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가 20%가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7, 80%는 계좌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누구라도 신용불량자들도 계좌를 만들고 금융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금융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일본 경제 보안상 일본 디지털 화폐 글로벌 표준 제시에 주도해야 뭐 말하자면 일본 쪽 여러분 지금 블록체인 쪽 엄청나게 욕심 부리고 있어요. 예, 트레이딩 뷰 거의 3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네요. 기업 가치는 30억 달러를 한다. 예, 트레이딩 뷰는 요거죠. 뭐 저희가 맨날 보는 거. 예, 이게 보통 트레이딩 뷰 차트 서비스 해주는 업체예요. 네, 플로우는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예, 가상 축제 플로우 페스트에 5만 명 돌파했다. 뭐 참가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데요. 현재 플로우가 제가 봐서 가장 핫합니다. 플로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 확인 안 해봐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보실 때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미국 마이애미 시장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마이애미를 세계 크립토 수도를 만드는 게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마이애미가 크립토 수도로서 차별화되길 바란다면서 정부 직원들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카운티가 허락한다면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전 돈이 되는 거죠. 금보다도 더 활용도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마이애미 시장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또 이러고 있어요? 또 어떤 시장이 누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그 선거가 있죠. 근데 뉴욕의 가장 유력한 시장 후보가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텍사스에서도 그러죠. 예, 텍사스 그리고 지금 뉴욕 그리고 마이애미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만약에 서울시장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서울을 전 세계에서 크립토의 전문 시장 만들겠고 세금이랑 모든 것들을 나는 비트코인으로 받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한국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근데 미국이 그러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다. 미국이. 리플 등 기업 연합 디지털 파운드 재단 출범 CBDC 홍보 목적. 예. 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파운드 재단이 출범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유럽에서 금융의 중심은 어디다? 영국이다. 영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어떻게 발행하면 어떻게 된다? 유럽 다른 나라들도 다들 디지털 화폐를 만들 거다. 근데 이거를 누가 펌핑하고 있다? 누가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 리플. 리플. 리플이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네, 리플 가지신 분들 좀 기다려 보세요. 네. 바이낸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7억 7억 가치의 BUSD를 발행했다. BUSD는요, 아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계속 발행하는 건 뭐다? 그만큼 현금이랑 바꿔줄 돈이다.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코인을 산다. 코인을 사면 뭐가 된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뭐가 된다? 가격이 올라간다. 네.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물량 10월 들어서 순유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그러죠.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없어요. 계속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사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10월 들어서 순유출 감소세라고 하면 어떻게 느낄 수 있어? 이게 더 이상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 안 빠지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려나? 거래소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바닥 찍고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확인해 볼까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물량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죠. 바닥에서 그냥. 더 이상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빠질 물량도 없는 겁니다. 왜? 이전에 3월달, 4월달에 4월달, 5월달에 있었던 물량보다도 한참 밑에 있어요. 지금 한참 밑에 있어요. 물량이 빠질 대로 다 빠졌기 때문에 빠질 물량도 없는 겁니다. 지금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은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못 빠지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뉴스들. 계속 솔라나 기반 뭐 이런 업체들 300만 달러 투자 유치했다고 얘기 나오고요. 계속해서 뭐 관련 투자 유치, 다 투자 유치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 안내서 업데이트. 블룸버그 ETF 전부 애널리스트가 트위터를 통해 발키리가 방금 전 그들의 비트코인 선물 ETF 안내서를 업데이트하고 그들이 티커 BTF를 추가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발키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운영 회사입니다. 유명한 투자 운영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선물 ETF에 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겠죠. 근데 그 자료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자료가 업데이트가 됐대요. 다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SEC하고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ETF에 대해서 실무에 대한 얘기가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실무적인 협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협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안내서를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시 준비 시간이 끝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지만 승인이 완료됐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은 좋은 징조다. 당연히 승인이 완료됐다라고는 말 못하죠. 하지만 좋은 징조다. 왜? 이게 만약에 거부될 거고 될 게 아닐 것 같았으면 이런 안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발키리가 이렇게 자그마한 구멍가게가 아니거든요. 호재다.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크라켄은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비트코인 ETF가 출시한다고 해도 시장 영향력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접근성이 2017년보다 훨씬 더 개선됐다. ETF가 출시된다면 시장에 분명 긍정적 영향을 갈 것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범위가 넓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의 수요를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ETF가 되면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제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그 이유에 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도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 브리핑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ETF는요, 하나의 하나의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펀딩 상품입니다.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은요, ETF가 출시가 되면요, 그때 베팅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베팅을 하면요, 올라가면은 비트코인 내가 투자한 ETF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거고요, 떨어지면은 내가 투자한 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출원이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이 상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이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간접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산다라고 또는 판다라고 떨어진다라고 베팅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투자 그 펀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실제로 현물 시장에 가고 비트코인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면서 거래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ETF 펀딩 회사들이 결국은 물량을 사고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다? 실제로 현물 시장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를 현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사고 팔고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펀드들 회사들이 들어와고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일단은 매집을 해야 되겠죠. 펀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근거가 생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어플을 깔고요. 그리고 거기 회원가입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입금할 수 있는 계좌 등록도 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복잡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주식하던 곳에서 그냥 그곳에서 ETF에 관련된 상품을 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변이 넓어지는 거죠. 지금은 코인하는 사람들만 코인에 투자할 수 있었다면 이게 ETF가 되면요, 지금 주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크라켄이 거래 총괄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분명히 좋을 거다. 근데 이미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많은 기관들이 현재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들어와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유명 VC 비트코인 이미 너무 제도화돼 사라질 수 없다. 네, VC는요 투자 벤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3조가 넘어요. 3조 달러가 넘어요. 비트코인 시총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총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은 대세다. 사라질 수가 없다. 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바이비트 비트코인 수익 이더리움을 전환 중. 계속 말씀드리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장기적으로 어떤 코인에 투자하겠다 하면은 비트코인도 좋지만 이더리움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비트코인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연말에 뭐 1억에 가네, 2억에 가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럼 7천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말에 비트코인 1억을 가봤자 지금 자리에서 한 40%밖에 못 올라가요. 연말에 1억 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폭등할 것 같죠? 근데 그래봤자 겨우 40%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이라든지 지금 알트코인들은요, 연말에 올라가면요, 몇백 프로, 300%, 400%, 1000%, 2000%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비트 쪽에서도 결국은 비트코인은 올라갈 건데, 비트코인의 수익률보다 차라리 알트코인 쪽 수익이 더 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가 뭐예요? 알트코인의 대장이 누구? 이더리움이죠. 그 이더리움으로 자금을 약간 변환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굳이 비트코인을 사시겠다 하면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암호화폐 결제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시사했죠. 아직은 이르지만 결국은 자기네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 SEC의 비트코인 선물 투자 ETF 승인 신청. 아까 전에 앞에서도 발키리라든지 뭐 다른 업체들도 ETF 신청했다고 하잖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역시도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죠. 여러 업체들에서 ETF 승인 다 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모건코리 창업자도 뭐라고 그래요? 암호화폐는 앞으로 인터넷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할 거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생겨낸 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홈쇼핑이래요. 인터넷 쇼핑도 그렇고요. 그 밖에 IT 관련된 산업도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죠. 근데 앞으로는 암호화폐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창고에서 시작을 했을 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박 돈을 벌고 테슬라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투자한 사람 엄청나게 돈을 번 것처럼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잘 골라야죠. 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IT, 인터넷 뭐 이쪽이 아무리 잘 발전을 했어도요. 예, 초창기 때 투자했을 때 망한 데가 더 많거든요. 성공한 데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암호화폐가 초기인 거 맞고 지금 잘만 투자하면 큰 돈을 버는 거 맞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상코인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뭐 알잖아요. 새로운 데이터 기술 모르세요? 예, 저희 때는 세롬 참 많이 썼는데 세롬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롬 데이터 맨이라고 해가지고 PC 통신을 할 때 접속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많이 사용하던 게 01410, 01 같은 이런 하이텔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야기, 그때 당시는 이야기라는 통신 접속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롬 데이터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좀 무겁고 또 유료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새롬은 공짜였고 좀 더 빨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롬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 투자를 할 때 하더라도 10년 뒤, 20년 뒤에도 살아남을 코인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외신 비트코인 채굴업계 미국 시장 지배를 확대 전망. 지금 미국에서 아까 마이애미 시장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투자를 유치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 레이트가 미국이 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을 하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이 뭔가 투자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절대 손해볼 짓 안 해요. 이 코인 시장이 좋다는 거죠. 네, 그냥 여기까지만 봅시다. 오늘 뭐 뉴스 여기까지만 봐요. 네. 아무튼 오늘 보셨던 것처럼
아까 전에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네 떨어지네, 뭐 지금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네 떨어지네, 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코인 시장만 보면요 절대 망하거나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픈님 근데 아까 전에 없어지는 코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상폐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당장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말한 건 장기 투자, 존버 투자 10년, 20년 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 사서 버티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김치 코인들 투자하셨다가 손해보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오프였고요. 네, 오늘 뉴스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끝입니다.